긁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또 시작이었다. 한밤중에 벽을 긁는 이웃.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놈일까?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도저히 안 되겠다. 벽이라도 몇 번 두들겨야겠다. 나는 곰팡이가 가득한 다용도실 문을 열었다. 마치 지하실 문을 연 듯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폐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 물에 푹 젖어서 오랫동안 방치된 시멘트와 썩은 나무가 뒤섞인 농도 짙은 악취였다. 나는 기침을 하며 방에 불을 켰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다. 곰팡이가 서린 벽면에는 살려줘라는 글씨가 빼곡했다. 호러맨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행은 항상 예기치 못하게 한꺼번에 나타나죠. 이번에는 곰팡이가 핀집에서 벌어진 기괴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지 같은 인생, 거지 같은 집,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거지 같은 집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한 멍청한 나 자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시커멓게 곰팡이가 핀 벽을 보자 한숨이 먼저 나왔다. 집주인이 다용도실이라고 소개한 작은 방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던 과거의 나를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곰팡이 핀 벽을 청소기로 교묘하게 가려놓았을 줄이야. 유명 브랜드의 진공 청소기를 옵션으로 들여놓은 것에 기뻐했던 것이 바보같이 느껴진다. 망연자실하게 곰팡이를 보고 있는데 집 청소를 도와주기 위해 온 여자친구 지우가 몸을 쑥 내밀었다. 오빠, 뭐해? 청소기는? 찾았어. 와, 이거 뭐야? 곰팡이야? 진짜 너무 심하다. 어디 물이라도 새나봐. 오늘 처음 봤어? 지우는 내가 보고 있는 곰팡이를 보자 나와 똑같이 놀라면서 숨을 삼켰다. 곰팡이는 벽면을 타고 천장까지 뻗어 있었다. 너무 시커매서 언뜻 보면 불에 그을린 것 같았다. 이걸 놓치다니.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 어울렸다. 그런데 곰팡이의 모양이 좀 이상했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사람 같았다. 내 마음을 정말이지 아주 잘 대변하고 있었다. 이거 봐라. 꼭 사람처럼 생겼어. 막 이렇게. 뭐래 진짜. 나는 얼굴을 찡그리고 절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깨르륵 웃으면서 내 어깨를 가볍게 때렸다. 침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지로 더 익살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오랜 버릇이다. 벽에 생긴 얼룩이 다 그렇지 뭐. 일단 전체 청소부터 끝내고 나중에 곰팡이는 제품을 사서 닦던가 그러자. 그래야지. 아니다. 그냥 집주인한테 연락해야겠어. 나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 오후 시간이니까 분명 전화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런 내 기대를 처참히 뭉개놓았다. 한참을 전화를 붙들고 있었지만 공허한 통화음만 들려왔다. 전화 안 받겠지. 그 양반들이 다 그래요. 그렇잖아? 나 지금 사는 원룸 집주인. 평소에 물 새거나 배수구 막혀서 연락하면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집세 낼 때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연락해서 체크하잖아. 맞는 말이다. 결국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역시 시세가보다 싼 것에는 전부 이유가 있었다. 어찌되었든 나와 지우는 청소와 정리를 끝마쳤다. 고마운 마음에 오랜만에 초밥이라도 먹으러 갈까 했는데 지우는 대학 동기들과 팀플 과제를 해야 한다며 돌아가 버렸다. 직장인인 나는 일요일 저녁을 느긋하게 보내다가 침대에 누웠다. 그러고 잠에 들려는 참에 어디선가 무언가를 긁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설마 쥐라도 있나 싶었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자 이는 분명 무언가를 긁는 소리였다. 다름 아닌 벽을 긁는 소리다. 어째 벽이 좀 얇았는데 설마 옆집에서 긁는 소리가 들릴 줄은 몰랐다. 층간 소음은 없지만 벽면 소음은 잇따라. 그런데 너무 좀 심하게 긁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벽을 가볍게 쿵쿵 두들겼다. 그러자 긁는 소리가 멈췄다. 옆집이 분명하다. 여러모로 기운 빠지는 하루다. 집주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유를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난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돼요, 그게?
공인중개사는 도대체 그러면 뭘 하는 건데요? 나는 그냥 좋은 집이 있다고 소개시켜 준 게 다예요. 낸들 알았겠어요? 집주인한테나 연락할 것이지 나한테는 왜 난리래? 그게 말이에요, 똥이에요. 저랑 장난해요. 됐고 경찰에 신고나 하세요. 이봐요, 끊지 마세요. 여보세요.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기예보로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또 틀렸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뒷덜미를 긁었다. 미치겠네. 야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하지? 은행 대출 이자는? 모르겠다. 머리가 그저 멍했다. 나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귀가했다. 집 현관문을 열자 막 나가려던 지우와 마주쳤다. 늦었네? 안 그래도 지금 그냥 가려던 참이었어. 이 시간에 어디를 가게? 자고 가는 거 아니었어? 저번에 말했잖아. 오늘 친구 생일이라서 밤에 나가야 한다고. 생일 파티를 저녁 10시에? 그렇게 입고? 아유, 아저씨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요. 뭐 좀 챙겨 먹고 쉬어. 나는 밤늦게까지 달릴 예정이라서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았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정신을 빼놓고 다녀서 요즘에는 자주 무언가를 깜빡한다. 그래도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남자친구는 지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전전긍긍하는데 자기는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간다니. 나는 신경질적으로 목덜미를 긁었다.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았다. 요즘에 이상하게도 온몸이 가려웠다. 오빠는 그것보다 먼저 좀 씻어야겠다. 요새 엄청 긁더라. 괜찮아? 피부병 생긴 거 아니야? 어머, 목에 상처 났어, 오빠. 지우가 화들짝 놀라서 내 목덜미에 손을 가져갔다. 그제야 따끔하면서 고통이 느껴졌다.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반복적으로 계속 긁다 보니 상처가 난 것이다. 아토피라도 생긴 걸까? 잘 가. 집에 들어가면 연락 한 번 줘. 나는 걱정하는 지우를 바깥으로 힘없이 밀어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기운도 없었다. 지우는 그러자 뭐라 말하려다 말고 가버렸다. 지우도 요즘 뭔가 이상했다. 예전에는 자주 같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고 가지도 않고 바로 집에 가거나 주말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잦았다. 모르겠다. 전세 사기, 여자친구, 그리고 이 망할 곰팡이. 나는 사놓은 약품을 곰팡이가 핀 다용도방 벽에 뿌리고 거칠게 닦았다. 아무리 해도 잘 닦이지 않았다. 닦던 걸레를 바닥에 휙 던지고 침대에 몸을 뉘었다. 피곤했다. 이대로 일주일 내내 잠이나 자고 싶었다. 불까지 켜둔 채 나는 금세 잠들어 버렸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디선가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싶어서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두자니 긁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내 몸이 가려웠다. 긁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또 시작이었다. 한밤중에 벽을 긁는 이유.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놈일까?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도저히 안 되겠다. 벽이라도 몇 번 두들겨야겠다. 나는 곰팡이가 가득한 다용도실 문을 열었다. 마치 지하실 문을 연 듯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뱃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 물에 푹 젖어서 오랫동안 방치된 시멘트와 썩은 나무가 뒤섞인 농도 짙은 악취였다. 나는 기침을 하며 방에 불을 켰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다. 곰팡이가 서린 벽면에는 살려줘라는 글씨가 빼곡했다. 다용도실 벽뿐만이 아니다. 바깥 벽에도 온통 살려줘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불을 켜둔 채 잠들었고 나는 악몽을 꾼 것이다. 식은땀으로 몸이 푹 젖어 있었다. 자면서 얼마나 몸을 긁었는지 온몸이 따가웠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샤워하고 잘걸. 뒤늦게 후회가 됐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꿈을 계속 꿨다. 몸은 끊임없이 가려웠고 한밤중에 들리는 긁는 소리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본으로 출장을 가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덩달아 경찰이 전세 사기 수사를 시작했으니 일단 기다려보라는 연락이 돌아왔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젯밤에 메시지를 남겨놓았는데 아직 읽지도 않았다. 요즘 내가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어딘가 서로 서먹해지고 말았다. 출장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호텔에서 매일 밤 편안히 잤고 가려움증도 확실히 덜했다. 솔직히 집보다 편했다. 나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때 돌연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최도연 씨 되시죠? 경찰입니다. 예, 전세 사기 때문인가요? 전세 사기요? 아니요. 일단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도연 씨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15일 오전 3시경에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잡혔나요? 잡혔다기보다는 도둑이 도연 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현재 사건 현장 조사 중입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이 주변에 배회한다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상한 사람이요? 나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혀서 말을 잃었다. 그때 순간적으로 밤만 되면 벽을 긁어대는 옆집이 떠올랐다. 그 옆집이 좀 이상하기는 했어요. 옆집이요? 옆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범인이라는 건 아니고 굳이 수상한 사람을 꼽는다면 말이에요. 도연 씨가 사는 2층에는 도연 씨밖에 없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며 머리가 멍했다. 나밖에 없다고. 옆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그 이후에도 경찰이 뭐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본가에서 지낼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형네 집에서 형수님 눈치를 보며 한 달을 버텼다. 하지만 슬슬 한계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집은 정리됐어? 되긴 됐는데 여전히 좀 찜찜해. 그렇겠다. 나라면 거기서 못 살아. 전세 사기 당한 집에 특수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다 청소를 부탁했다. 겸사겸사 곰팡이도 지워달라고 부탁해서 말끔하게 정리됐다. 적어도 문제 하나는 해결된 셈이다.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오늘 그런데 진짜 우리 집에 안 와? 안 돼, 안 돼. 나 오늘 가족 모임이란 말이야. 본가 가야 해. 그러면 그냥 오늘 하루만 내 집에서 나 혼자 자면 안 될까? 그게 뭐야 도대체? 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 집에 있는 거 싫어. 남자친구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됐어. 그만하자. 나 갈래?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카페를 나가버렸다. 나는 팔과 목덜미를 극적였다. 아마 지우는 그 깨름칙한 집에서 밤을 보내기 싫어서 가족 모임 핑계를 대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요즘 여자친구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조용했다. 소름이 끼치도록 조용하고 낯설었다. 아니, 가만 생각해보면 이 집은 한 번도 친숙한 적이 없었다. 도둑은 방 한가운데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온몸을 긁으면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숨이 끊어져 있었다. 사건은 자살로 마무리됐다. 남의 집에 침입해서 자살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끼익하고 다용도실 방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는 집에 방문이 홀로 자연스럽게 열리자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쳐다봤다. 당연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신발을 벗었다. 그런데 갑자기 켰던 집안의 불이 다 꺼져버렸다. 당황한 나는 전등 버튼을 연달아 눌렀다. 그럼에도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 남자가 다용도실 방에서 비틀비틀 걸어 나왔다. 남자는 온몸을 미친 듯이 긁고 있었다. 피가 나도록 온몸을 긁는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향해 팔을 뻗었다. 살려주세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PC방에서 밤을 지새우고 출근했다. 출근하자마자 상사에게 호되게 혼이 나야 했다. 출장을 가서 했던 일에서 내가 큰 실수를 한 탓이다. 그럼에도 상사의 고함 소리는 내 귀에 닿지 않았다. 그보다 큰 일이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이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여자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몸이 아파서 오늘 쉬어야겠단다. 나는 죽을 서서 지우가 사는 자취방으로 갔다. 적어도 오늘 밤에는 그 집에서 못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도어락을 열고 지우의 집에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젊은 남자와 마주치고 말았다. 남자도 어지간히 놀랬는지 나를 보자마자 굳어버렸다. 그 뒤에는 아슬아슬한 복장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바깥으로 나왔다.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 바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곧 다른 문제를 떠올리고는 생각을 미뤄왔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귀신이고 뭐고 이제 내 알바가 아니다. 멍하니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이 집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나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 있는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름 아닌 지우였다. 나는 멍한 눈으로 지우를 보며 웃었다. 여기 와도 되겠어? 남자친구랑 있어야지. 오빠,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고 나 아프다고 해서 동기가 잠깐 들린 거야. 그래? 근데 벌써 다 나았나 보네.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꺼져줄래? 나는 더 크게 웃어 제꼈다. 그러자 지우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웃고 있는 내 뺨을 후려쳤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이 번쩍하고 튀어올랐다. 나도 모르게 지우를 온 힘을 다해 밀어버렸다. 마치 슬로우 모션 같았다. 지우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정적. 바닥은 그녀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었다. 나는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어느새 곰팡이는 집안 전체로 퍼졌다. 죽은 지우의 시신도 곰팡이에 덮여 녹색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곳에, 곰팡이가 핀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긁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럴 때는 이렇게 주먹으로 몇 번 때려주면 다시 조용해진다. 그런데 오늘은 끊임없이 들려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벽을 부서져라 망치로 후려쳤다. 세차게 벽을 두들기자 어느새 긁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벽이 무너졌다. 매캐한 먼지 사이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것은 미라처럼 변한 남성의 시체였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시체는 이 집 벽과 마찬가지로 곰팡이로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난 누군지 한 번에 알아봤다. 여태까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이 집의 집주인이었다. 집주인은 줄곧 나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이다. 목이 간질간질한가 싶더니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곰팡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처한 상황의 우스꽝스러움에 그리고 비참함에 미친 듯이 웃었다. 정신없이 웃어 제끼던 나는 지우의 시신을 끌어왔다. 내 입에 미소가 걸렸다. 이제야 그녀의 몸뚱이를 어디에 둬야 할지 알 것 같았다.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두 해결해서 권리금도 다 돌려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좀 무리는 했는데 여기만한 집이 없어요. 전 이 집이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 형사는 나를 노려보며 집 안을 둘러봤다. 새로 도배한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다. 그러다가 다용도실 문을 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마치 몇 년이나 그대로 방치한 듯 짙은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다. 부끄럽네요. 약도 뿌리고 별짓을 다 해봐도 저놈의 곰팡이는 없어지질 않아서요. 형사는 다용도실 문을 탁 닫고 팔짱을 꼈다. 어지간히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참 별일이 다 있죠? 아니, 남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가 없죠. 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반면 형사의 얼굴은 불덩이를 삼킨 듯 일그러졌다. 이봐요. 최도연 씨, 지우 양이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난 다음 사라진 것을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쩌죠? 전지우가 어디로 간 줄 모르는데. 내 얼굴에는 웃음이 걸렸다. 내 딴에는 친절한 웃음이었지만 형사는 비웃는 걸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반드시 증거는 나옵니다. 그때까지 어디 도망가지나 마시죠.
도망이요.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전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한참을 부들거리던 형사는 나를 한번 노려보고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이제부터 그는 잊지도 않은 증거를 찾아 온 도시를 뒤지고 다닐 것이다.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다. 나는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굳게 닫아둔 다용도실 방문을 열었다. 깨끗한 다른 방과는 달리 퀴퀴한 곰팡이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멋진 광경이었다. 난 커피를 홀짝거리며 미친 듯이 낄낄거렸다. 멋진 인생, 멋진 집, 그리고 이런 집을 고른 내 훌륭한 안목에 찬사를 보낸다.